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야옹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참여를 하신 적이 있고요. 이미 영상은 올라와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랜만에라도 다시 돌비공포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귤야옹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있었습니다만, 네.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잠깐 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아, 네, 목소리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사실상 귤야옹님도 아실 거예요. 시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하게. 아시죠? 네, 지금 저 솔직히 말하면 청심원 먹고 왔거든요.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이면 처음 참여하는 느낌은 드는데 사실상 네. 한 30분, 40분 한 번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 그럼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참여를 못했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다 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그쵸. 하지만 잘 뭐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시 돌아오신 거니까. 그래서 네. 오늘 오랜만에 참여하셨고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 공백기를 가지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직업이 간호사인 거는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거기를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일을 그만둘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혹시나 그 일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귤야옹이에요. 일단은 이 이야기는 그 일본에 살면서 자주 귀신을 본다는 그 친구가 네.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 가서 그 친구와 만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혹시 유인 아세요? 료칸이요. 일본의 료칸. 온천이라고. 료칸 알죠? 네. 거기에서 제가 4월인가 그때 여행 가게 됐어요. 그때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더 일본에 잘하다 보니까 한 3월에서 한 4월 그 넘어가는 기간이 그때가 한창 벚꽃이 만개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야옹아 너 한번 여기 온천여행 안 갈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가도 되지? 근데 나는 미리 말을 해줘야지 내가 근무표를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한 4개월 전부터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대신 좀 일본에서 더 살고 있으니까 네. 더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좀 봐준 거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의 뭐 온천 여행은 거의 다 뭐 1박 2일로 가기도 하는데 그 료칸이 후쿠오카에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좀 떨어지면 유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하루를 묵고 그리고 시내에서 묵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일본에 저한테는 2박 3일 동안 난 온천에만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 제가 또 한 번 가본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가는 거라서 네. 그래서 4월쯤에 그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친구랑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 그러니까 출발하기 한 이틀 전에 친구한테 저희는 뭐 해외에서 보이스톡으로 가능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원래 기존에 예약했던 온천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기존에 있는 온천에서 수도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는데 미안한데 자리를 옮겨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이래저래 뭐 호텔 찾게 되면은 예약을 하고 나서 대충 뭐 구글맵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다 시간을 정해놨는데 갑작스레 그렇게 연락 오니까 대신 옮겨주면서 우리도 미안하니까 좀 더 비싼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으로 예약했었는데 거의 2배로 80만 원 되는 곳을 더 인상 안 하고 그대로 40만 원 정도의 그 숙소를 숙박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저희는 뭐 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그래 나쁘지 않다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온천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유인이 시내가 커요. 시내로 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은 산 쪽으로 갈수록 쭉 온천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온천이 좀 산 쪽에 가까운 거죠. 근데 뭐 저희도 유인해서 시내에서 좀 놀고 가야 되니까 미리 호텔에다 짐 맡겨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먹고 하면서 한 1시쯤에 도착했는데 료칸으로 그 온천에 가려고 하니까 한 저녁 7시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저녁 식사는 신청 안 한 상태라서 그냥 갔는데 이제 거기가 좀 오래되어 보긴 했어요. 오.
딱 들어가면은 이제 크게 문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정원이 크게 있고 그 온천으로 된 그 건물이 이제 옛날 그 건물인가? 그렇게 뭐 한옥처럼 저희가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옥처럼 곳곳이 이렇게 펜션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체크인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게 제가 일을 못하니까 친구가 일을 하는데 그 지배인이 갑자기 난감해하는 얼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 다 하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옹아 여기 예약이 안 돼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있던 온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예약이 안 돼 있냐 했더니 그 연락성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됐던 거죠. 저희가 간다는 거를. 그래서 방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잠시만요 하는데 이제 다른 직원분이랑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던 게 이미 저녁은 되어버렸고 뭐 시내까지 가서 다른 곳을 숙소로 구하기도 힘들고 이미 다른 온천들은 다 예약이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더니 아 저희가 방 하나가 남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톨이라는 친구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가자 했는데 거기가 이제 안내원이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길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원이 그렇게 안내주를 해주면서 좀 구석진 곳이었어요. 구석진 곳인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뭐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이불 깔아놨고 뭐 여기는 화장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친구는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그 직원이 뭐 어떤 표정을 지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야 뭐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주변을 잘 살펴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제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뭐 설명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보는데 친구가 들어가고 제가 다음 들어가는데 직원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뭐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일단 가서 쉬어야겠다 했죠. 저희가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옛날 일본식이면 거의 다다미로 이렇게 형식으로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거기 개인 온천도 있어서 즐기고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데 계속 그 친구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중얼거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너도 알지만은 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되게 찝찝하거든. 근데 아까부터 조금 이상은 했는데 약간 기분이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을 이제 안 보게 됐는데 연가를 안 보게 됐는데 너 지금 왜 그래 나한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친구가 그치? 근데 뭐 별일 없을 거야. 어차피 뭐 2박 3일 동안 뭔 일 있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첫날 밤이죠. 그때 자게 됐는데 제가 반듯하게 누우면 안 돼가지고 옆으로 몸을 돌려서 눕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옆으로 돌려서 몸을 들었는데 스스로 등지고 얘기하다가 잠이 든 거죠. 근데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다다미에서 약간 딱딱거리는 소리? 뭐가 부딪히는 소린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몸은 무거워지고 딱 굳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설마 이거 가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느꼈으면 분명히 지위에 있는 친구도 느꼈을 텐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서로 등지고 누웠으니까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약간 머리만 살짝 들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살짝 들려는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제 머리를 확 누르면서 너 고개 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친구가 고개 들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그냥 그러다가 다시 그냥 기절하듯이 또 잠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한테 아침을 먹으면서 너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이나 먹자 이러는 거예요. 뭐 이유도 안 말해주고. 근데 저는 느낌이 이상한 거죠. 내가 분명히 뭔가 있었고 이 친구가 고기를 들지 말라고 한 거에 제가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두 번째 날에도 시내로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시내에서 잘 놀다가 친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뭔가 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때 가위 눌렸지? 그러니까 가위 눌렸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다시 자라면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잖아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만의 이유가 있었다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하고 등지고 누웠으니까 제가 안 보였죠. 근데 자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방이 좀 넓었어요. 사람이 4명에서 5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그 정도만 차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 방에 2명이서 자니까 좀 공간이 넓었던 거죠.
근데 밤이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예. 방은 완전 어두컴컴한데 그 옆에 온천이 야외에 있어가지고 통유리로 돼 있었어요. 저희가 커튼을 완전히 치지 않고 잔 상태라서 그 밖에 좀 가로등이나 불빛이 좀 비쳐서 밤에 방이 그렇게 껌껌하지가 않고 좀 비추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아니까 어느 한 구석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위치가 아니고 그 친구가 바라보는 그 벽의 모서리에 처음에는 하얀색 발만 보였대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자 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저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 그 친구도 저처럼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잠깐 눈을 깜빡이다 뜨니까 그 일본 정통 기모노 있잖아요. 그거를 입은 여성이 머리가 거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채로 고개를 묵념받듯이 푹 숙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저거 진짜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근데 분명히 가위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몸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풀려서 일어나서 앉았는데 그 이상에서는 그때 저한테 고개 들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깨어있는 상태였고 같은 경험인데 저는 그 소리만 들었던 거고 예. 그 친구가 봤던 건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옆으로 발을 한 자국씩 옮기는데 그 꽃게가 옆으로 기면은 앞으로 안 하고 그냥 발을 옆으로 하나 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귀신이 빠른 것도 아니고 하나, 한 3초 세고 둘 이런 식으로 느리게 발 한 가지 옆으로 하면서 본인 쪽으로 오고 있더래요. 예. 근데 본인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여자가 뭔가 코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때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지? 저게 무슨 소릴까 이러면서 봤는데 그 여자가 자기 옆에까지 오더니 머리가 보이니까 얼굴을 잠깐 봤는데 새하얀 여자가 눈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본인한테 바라보면서 코코 이러더래요. 근데 코코라는 말이 저희 말로 하면 여기거든요. 맞아요. 여긴데? 여기잖아요. 그래서 코코 이러더니 점점 이 말이 빨라지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잠깐 확 그 본 얼굴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귀신을 보더라도 뭐 테마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무서우면은 그냥 도망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본인은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니까 그냥 볼 줄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깼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전에도 뭐 귀신을 봐서 무서워했으니까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했어 이랬더니 제가 너 그거를 지금 얘기해주면 어떡해 이러면서 벌벌벌 떨었죠. 근데 그러면은 뭐 어떡해? 우리 다른 숙소로 옮겨야 되나 이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봤죠. 뭐 인터파크도 찾아보고 따로 여러 여행사를 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짐은 다 저기 있고 그리고 숙소에 시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데만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여행으로 온 거니까 얘가 좀 쓸 수 있는 경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다 초과해서 제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결국은 야 야옹아 너가 그래도 귀신을 못 보니까 하루만 더 버틸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버틸까? 이랬죠. 어차피 저는 못 봤으니까 친구가 나도 그냥 무시할게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다시 그 저녁이 찾아왔어요. 저희가 저녁밥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타날까? 생각을 하는데 친구도 말 없는 거 보니까 같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밤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또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자고 있다가 또 몸이 눌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찾아왔구나. 어지없이 그냥 찾아온 거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눈 꽉 감고 있었는데 눈 꽉 감으려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가 뜨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졌는데 그 어제 봤던 그 친구가 봤던 그 귀신이 제가 있는 벽 쪽 모서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설마 저건가 하는데 동시에 너무 무서운 거죠. 친구를 부르고 싶은데 토리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고 친구는 지금 반응이 없고 어제처럼 나를 그냥 잘하고 이렇게 다독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도 없고 하니까 마치 저하고 그 귀신하고 그 방에 둘만 있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 기모노를 입은 여성 귀신이 서 있다가
어제 그 말했던 그 개처럼 옆으로 한 발자국씩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눈은 계속 머리를 좀 숙인 상태로 자는 상태라 그 여자를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가 제 발까지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 각도에서는. 근데 그 여자 귀신이 갑자기 제 발 옆에서 이렇게 가지런히 일본 기본을 입으면은 다리를 벌리지 않고 딱 무릎 정교한 자세로 딱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렇게 앉은 상태로 제 왼쪽 발목이죠. 왼쪽 발을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지그시 누르는데 제가 원래는 좀 발목이 약하진 않았는데 그냥 살짝 누른 건데 차가운데? 차가운데?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가볍게 누른 것 같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그렇게 누르다가 한 번 다시 톡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누를 때마다 사람이 발로 밟으면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통증 있잖아요. 그 정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일정한 박자로 제 발목을 누르면서 어제 말한 것처럼 코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너무 아프고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그래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정면으로 발만 보고 있다가 고개를 확 제 쪽으로 돌린 거예요. 여자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얼굴이 천박한 여자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코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코코가 이타이 이러는 거예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파? 너 여기가 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떡해. 근데 너무 아픈데 비명을 지를 수도 없고 그 여자가 저는 체감상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 자세에 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코코가 이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임없이.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정말 아픈데 진짜 발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가 결국은 저는 그 이후에 기절을 했어요. 자다가 깨서 친구한테 일어나서 나 어제 그 귀신을 봤어. 근데 그 귀신이 내 발목을 누르면서 여기가 아프냐고 물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도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세를 계속 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 귀신이 저쪽에서만 보여야 되는데 그 반대쪽에서도 본인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친구 옆에서 서서 코코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귀신을 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같이 잠을 잤고 같은 시간대에 가위에 눌린 건데 저에게 있었던 귀신은 저의 발목을 누르고 있었고 그 친구를 보던 귀신은 서서 계속 여기 일본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내 발목을 계속 눌렀는데 나 지금도 발목이 아프다 얘기하니까 야, 그 귀신이 네 발목을 눌러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상황이. 거기가 또 일본은 병원들이 좀 비싸거든요. 보험이 잘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저는 해외인데 외국인인데 그쪽에서는 진료보기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뭔가 좀 복잡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약국에서 진통제 사가지고 먹을래 하면서 그날이 이제 체크아웃 하는 날이니까 급하게 이제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 지배인이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방에서 잤는데 어떤 귀신을 보게 되었고 그 여자가 하얀색 기문을 입고 있었고 하면서 그 귀신을 봤던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지배인이 그거 듣고 진짜 거의 사색에 이제 소름이 끼친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진 것처럼 보더니 막 말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못 알아듣는데도 지금 상황에 여기 뭔가 있구나 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하는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천이 그러니까 이 료칸에 위치한 곳이 좀 산 위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온천이 언제부터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여기가 원래 주인이 아니었대요. 네, 중간에 왔구나. 네, 중간에 온 거죠. 근데 중간에 왔는데 안 그래도 그 방은 계속 여러 번 일이 있었대요. 한 번씩 사람들이 거의 2박을 저희처럼 끊는다고 해도 1박만 하고 나온다거나 기분이 안 좋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찝찝하게. 그래서 본인들은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배인은 중간에 왔으니까 그냥 똑같은 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겼대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친구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봤던 여성 귀신을 그때도 그 사람이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다시 그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알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배인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지배인도 이 이제 료칸을 운영해야 되니까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온천이 다 지배인들이 많으니까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네. 모여서 얘기하는 도중에 저 온천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던데 그 온천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부위가 원래 산이었대요. 산이 있었고 그쪽에 그 일본의 묘지가 좀 크잖아요. 그 묘지가 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본인도 이야기만 들었지 그 묘지 위에 산을 깎다가 이제 땅을 살려는 주인이 그 욕한을 그 위에 지으려는 주인이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동묘지의 반이 좀 이렇게 덮었다는 거죠. 그곳을 밀어버리고 그 온천을 지은 걸로 알고 있다. 원래는 공동묘지가 여러 분들을 모시는 곳인데 네. 이제 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른 유가족분들께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옮기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 묘지 반을 덮고 그 온천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일단은 찝찝한데 일단 그 방은 저희가 쓰지 맙시다. 만약에 방이 다 차더라도 그 방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직원들도 다 단단히 몇몇 직원들이 그거를 알고 있었대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쪽에 원래 있던 데가 공사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왔고 저희는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여기서는 연락을 못 받고 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갈 곳이 없고 저녁인데 그래서 그 집에 별일 있겠어? 이런 시간도 생각으로 지났고. 저희가 네 맞아요. 그 방으로 안내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안내했던 직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눈 마주쳤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뭐 발목이 좀 아픈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저를 위로해줬고 그 친구는 원래 살았던 오사카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네. 근데 문제가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는 평발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30 넘었어요. 좀. 이제 30년 동안 살면서 예. 발목이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병원이 정형외과인데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발목이 갑자기 그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아프니까 이거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하면서 진료를 받는데 평발도 평발인데 지금 발목이 인대가 좀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주사 치료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친했던 원장님한테 진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3-4번은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너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래서 잠깐 인대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인대였는데 발목에 안쪽이 인대가 찢어지면서 원래 평발이었는데 지금 발목이 갑자기 무너져내리고 있고 뭐야? 제가 발목 안쪽이래 바깥쪽이라 주사 치료를 4번인가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마다 다 엑스레이 찍으면 뭐 다 다르죠. 네, 뼈가 그렇겠죠. 상태가 다른데 그 부위에 옆으로 뼈 조각이 쬐끄만 게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근데 그거를 제거해도 되는 게 있고 제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거슬릴 것 같은데 하면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30분 이상을 못 걸어요. 와, 예. 그리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다 취소할 정도로 지금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연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때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면서 그 친구는 여기 돌비 라디오에 사연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그 병원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수술하게 되면 제가 최소한 2개월은 못 걷는다고 했고 이제 병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가 4개월은 넘어야 되는데 예. 여기 병원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타 지역에 혼자 있는데 이렇게 그만둘 정도로 돼가지고 그냥 친구가 지금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저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 귀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너가 그렇게 느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결국은 오늘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냥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그러면 일이 있어서. 네. 그 발 위치도 정확히 그 귀신이 밟았던데요? 네, 제가 발을 약간 그 왼쪽 발이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부어서 제가 얼음팩을 하고 방송을 참여하고 있는데 발을 살짝 든 상태였고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누운 상태니까 그 왼쪽 발목이 이제 안쪽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여자 코코가 있다이 이랬던 거죠. 맞아. 근데 거기가 원래 괜찮았는데 평발 때문인지 아니면 그 귀신 때문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평발 때문에 발목에 이상이 생겨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그때 진료 당시 이 정도는 심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을 해주신 게 일단은 네.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네. 개다리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도 너무 기괴하고 네. 코코가 있다이 하면서 막 즐거워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괴롭히면서? 네, 맞아요. 악한 것이네 이거. 독한 거네. 하는 행동 자체가. 네,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놀라운 거는 네. 그 귀신을 목격한 것도 놀랍지만 네. 그 직원? 료칸의 직원이 이런 걸 또 서슴없이 다 얘기하는 것도 놀랍긴 하네요. 왜냐면 소문나서 좋을 건 없으니까. 네. 왜 얘기를 다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사실은.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시 계속 기분이 나쁘더래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친구 발도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자기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봤던 거죠. 결국 그 지배인이 알았던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네, 맞아요. 섬뜩하네요. 그 상상을 해봤는데 일본어로 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일본 귀신이니까. 네. 네,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네. 발목 좀 괜찮아지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야옹님. 네. 아프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예. 귀신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들 뭐 산 사람이 더 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겨내실 수 있고. 이제 아직 수술을 안 하신 거죠? 네, 제가 네. 원래는 올해 수술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발목만 살짝 바깥쪽으로 움직여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파스 2개를 붙이고 보호대를 하고 제가 진통제 하루에 3번은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검사를 세밀하게 네. 한번 받아보시고 네, 심사숙고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하루빨리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사연 신청했는데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해주셨고 또 아프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려옹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귤려옹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섬뜩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이번 이야기도 살짝 우리 해외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귤려옹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귤려옹님께서 저에게 또 해주실 이야기가 네.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본의 어떤 주제일까요? 일본에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일본에 거의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족분들이 사고 건물, 사고 사건 매물 건물. 네, 맞습니다. 많지. 그리고 또 일본은 네. 그게 법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귤려옹님께서 들려주실 거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귤려옹이에요. 일단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사연에도 제가 세 번째 그 온천에 갔을 때도 그 친구하고 갔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요. 이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같은 학교 다녔다가 초등학교 이후에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연락은 끊고 사다가 제 첫 번째 그 사연 올렸을 때 그 친구가 그거를 보고 다시 연락을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일본을 애니메이션 통해서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한번 학교를 다니면서 그쪽에서 한번 취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정도 지나가지고 오사카로 가서 어학당도 있고 뭐 일본 대학교도 있는데 오늘 이제 어학당 안고 일본의 대학교에 새로 그냥 들어가서 학생으로 다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친구가 대전 쪽에서 근무하는데 이 친구가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그 귀신들을 보고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런 귀신 봐? 내 옆에 있어? 이러면서 일본에 그렇게 귀신 많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얘기를 나누면서 한 남자애랑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 남자애가 너무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외모가 이러는데 그 배우 정혜인님?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인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니게 되니까 제 오사카 간 친구 이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토리라고 할게요. 이 남자분이 가명이니까 타카시라고 할게요. 이 타카시라는 친구가 토리한테 일본에 혼자 살고 있는데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같이 알바를 하자고, 본인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한식으로 낸 퓨전 술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 통해가지고 그러면 나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해도 되니까 자리 남았으니까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 타카시라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친구도 너무 이뻤다고 하면서 역시 잘생긴 사람은 빨리 연애를 하고 그런다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됐는데, 서로 또 같은 디자인과는 아니고 여자애는 또 다른 과이고 그 남자애랑은 같이 디자인과라고 했는데 친하게 막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토리라는 친구하고 타카시라는 남자애는 오사카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 여자애도 원래 그쪽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꿈이란 게 있었나 봐요. 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로 한 번은 가서 찍고 와야지 이런 것처럼 일본 도쿄에 대해서 좀 되게 꿈이 많았나 봐요. 로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도쿄에 있는데 완전히 도쿄 지역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본인 스펙으로 이력을 넣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합격이 되고, 때마침 본인이 아직 돈은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숙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그 도쿄 인근의 회사에서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그러니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면서 본인도 디자인과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한 번은 연락이 오더래요. 뭐 남자도 바빴으니까, 그리고 이 토리라는 애도 바빴으니까 오랜만이다 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하니까 와 이렇게 서로 안부를 전하다가 그 남자애가 먼저 잠깐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좋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자애가 오면서 얼굴이 되게 예전에는 살집도 있고 좀 밝은 얼굴이었는데 뭔가 어디 모르게 좀 걱정이 많은 얼굴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토리라는 여자애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잘생긴 얼굴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 내 여자친구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 여자친구가 도쿄 인근에 있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애가 나는 나만의 로망이 있고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 그 기숙사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중에 돈은 많이 모은 게 없지만은 한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적절한 선에서 집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일본에는 맨션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거 있는데, 그 맨션이라는 거는 뭐 3층 이상이면 돼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는 저희 뭐라고 해야 될까, 2층밖에 안 나는 그냥 집? 복도식으로 된 집? 설명하자면 그 짱구네에서 잠깐 집이 원래 단독주택에서 한번 난리가 나죠. 우당탕탕 맨션 그렇게 나왔던 그런 집 있었잖아요. 그런 집으로 했는데 다행히 자기가 시중에 있는 그 돈에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서 나 드디어 집을 구했어. 나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하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같이 이삿짐도 옮기고 했는데, 이제 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원룸 같은데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랑 부엌이 같이 합쳐진 곳. 그냥 기본적인 그런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근데 네가 지금 시중에 있는 돈에서 이 집을 구하기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구했어? 하니까 그게 하면서 그 사건 매물 보면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면은 뭐 여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사망이라던가 안 좋은 그 땅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내가 사는 곳은 아니고 그 여자친구분이 1층이었거든요. 근데 2층에 어느 옆에 한 여성이 거기서 그 땅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가 사는 쪽은 아니니까 그냥 그건 감수하고, 어차피 난 과위에 눌린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해서 왔다 이러니까 남자애도 처음에는 찝찝했죠. 왜냐하면 그 토리라는 친구도 기진을 볼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미신 안 믿었다가 그 토리를 보면서 미신을 믿게 됐으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여자친구가 지금 안 돼, 나가서 다른 집 구해봐 이러가 해도 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고 나서 여자애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러면서 집도 다 이쁘게 꾸며놓고
원래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공주니지처럼 핑크색으로 좀 이렇게 샤랄라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본인이 알기로는 그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 뭐 동물 키우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이웃지간에 만나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예. 알게는 됐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고양이가 야옹 야옹 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층이고 그리고 이런 집 특징이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고양이가 우나? 야행성이 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게 도가 넘어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야옹야옹 거렸다가 그 고양이들이 길에서 야옹야옹 거리면서 싸울 때 날카롭게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울리더래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닌데 그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을 피곤한데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으니까 예뻤던 여자애가 너무 수척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남자친구한테 한 번만 우리 집에서 같이 자주면 안 되겠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남자가 오사카에 있고 여자는 지금 그 위쪽에 있으니까 남자가 그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빼볼게 하면서 주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같이 자자고 하면서 잘 들어봐. 내가 진짜 잘 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타카시 너가 잘 생각해봐. 보고 판단해. 이러면서 같이 잤대요. 타카시는 그 여자친구한테 괜찮을 거다 하면서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독이고 같이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데 옆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뭐지? 그냥 여자친구가 잠꼬대를 몸 뒤척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여자친구가 일어나서 저희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절하는 자세 있잖아요. 엎드려서 그런 자세로 잘 안 들리는데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래 하니까 갑자기 여자애가 고개를 살짝 더 들면서 야옹야옹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자애가 분명히 그 여자친구가 그 집 근처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 형상은 뭐지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더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 타카시라는 남자친구가 걱정되니까 막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더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허리를 세우면서 진짜 서글프게 야옹야옹 거리면서 울더래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계속 흔들어서 깨우는데 여자친구가 확 그때 대사 정신을 차리더니 남자친구한테 매달려가지고 들었냐고. 들었어? 지금 고양이 소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너무 울면서 완전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는 못 들었고 네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고양이가 밖에서 우는 걸 수도 있어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래도 고양이 소리가 끊기질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 안 그래도 몸도 수축해졌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회사도 너가 좀 힘들면 며칠 쉬어도 될 수 있으면 병가를 내서 좀 쉬어라 이렇게 일하고 그대로 여자친구는 잠깐 며칠 이렇게 쉬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다시 네. 오사카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하다가 이제 그 톡이라는 여자애를 생각하게 된 거죠. 얘가 귀신을 볼 줄 알았지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토리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여자친구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으면서 그날 제가 본 게 여자친구가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하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둘이 주말에 맞춰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놓고 도쿄를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는 자기가 안 그래도 걱정을 하는데 설마 이게 무슨 일이 있던거나 그 예전에 사고매물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소리가 이제 남자친구 달래면서 너네 사고매물이 다른 층이었다며 그럼 이 층에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달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누가 봐도 평범한 집 그리고 진짜 본인이 보기에도 와 얘네 진짜 꾸며놓기 살기를 잘하는구나 하는데 그 꾸며놓고 이쁘게 사는 것보다 다르게 그 여자친구 얼굴을 봤는데 사람이 며칠 안 자면 이렇게 많이 수척해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예. 얼굴에 이제 다크서클도 좀 있고 원래 좀 말랐는데 더 광대가 나올 정도로 뼈가 좀 본인이 보기에도 좀 많이 수척해질 정도로 말라 보여가지고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따로 뭐 느낀 건 없었대요. 이 친구가 뭐 귀신을 보게 되면은 약간 찝찝한 느낌이구나, 기분이 나쁜 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한번 오늘 자보자 해가지고 내 남자친구는 그 작은 방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이 톨이라는 친구는 그 여자친구의 이제 그 방에서 거실 쪽이죠. 거실 이불을 깔고 나란히 자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나 걱정돼, 나 잠 못 잘 것 같아 하다가 토리가 일단 자보자, 내가 너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지금 여기서 딱히 뭔가 느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일단 자보자 하면서 잠을 잤대요. 네.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뭐 약간 좀 멀리서 우웅우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 이 소리가 고양이 소리였나? 하면서 약간 가볍게 얕게 야옹야옹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 소린가 했는데 옆에 그 타카시라는 남자친구가 여자애가 엎드려가지고 고양이 소리를 내더라 했으니까 고개는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몸이, 그래서 아, 이건 과잉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보는데 너무 얌전하게 잘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고양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하는데, 고양이가 있다면은 뭐 이제 주변이나 이제 베란다 바깥쪽이나 창문 쪽이나 해서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양이 소리가 잘 귀를 기울여졌다 보니까 위쪽에서 나는 것 같더래요, 고양이 소리가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고양이 소리가 나길래 그쪽으로 고개 들어봤는데 네. 그 천장에 있잖아요. 네. 천장에 어떤 여자가 뭐 옷은 좀 낡은 옷이었는데 원피스였던 것 같대요. 아, 예? 그리고 머리도 짧은 여자가 고양이가 털을 쭉 뺐으면은 그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 자세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뒤로 고개를 턱을 접혀가지고 거꾸로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데 그 눈이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피가 묻은 건지 몰라도 빨갛게 검붉게 피가 오래되면 그렇게 묻어있는데 그 입으로 계속 야옹야옹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깨달은 거죠. 저거구나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야옹야옹 거리고 있는데 이 여자 귀신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건데 이상하게 사라지더래요. 예. 그 친구가 1층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2층으로 해서 그 여자가 올라가는 듯한? 그 여자 귀신이 올라가는 듯한 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도 그 톨이라는 친구도 어이가 없는데 아, 이거 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날 아침에 여자친구가 오늘은 고양이 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뭔가 박박 긁는 소리가 나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토리가 아, 하나를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고양이가 스크래치 긁으면 박박 긁는 소리 있잖아요. 스크래치 긁는 소리가 났던 것도 기억이 나더래요. 그 소리 나는데도 고양이 소리 못 들었어 하니까 나 그거 못 들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집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제 봤던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친구는 겁이 난 거죠. 분명히 귀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가 봤다는 게 맞으면은 너가 맞겠지 하면서 남자친구도 가만히 있다가 이거 한번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관리자랑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여자친구가 살았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2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집이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됐어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집이 지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쯤에는 고양이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추가된 게 지금 그 건물에서는 고양이를 절대 키우지 말고 반려동물 자체를 키우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도 또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그 아파트가 개설이 되면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워도 되나요 했는데 그때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키우세요. 뭐 그때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키우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그때 유기묘를 한 마리씩 데리고 왔나 봐요. 근데 그 고양이 소리가 안 그래도 방음이 안 나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면서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와. 옆에 있던 주민들도 처음에는 참고 있었다가 점점 그 소리가 많아지고 뭐 제재를 해도 여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만 하고 따로 뭐 고양이를 뭐 다른 데에서 이제 입양을 맡긴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온 거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저 고양이 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화살이 다 꽂힌 것처럼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에 더 이상 못 이겼나 봐요. 결국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망했는데 그 고양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들이 이후로도 가끔 야옹야옹 소리가 들리는데 이 주민들은 그때 그 여자가 죽은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오늘 또 그러고 있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집에만 있고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나? 어디 숨어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또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별일 없나 보다 했는데 월세로 구하면 세를 내야 되잖아요. 관리자가 사람이 생존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없고 집에서만 안 나오고 무엇보다 그 집만 지나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있나 해서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여자분을 아야코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아야코 씨 계세요? 아야코 씨 계세요? 이러고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이 관리자가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확 그 가 썩는 그 악취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면서 거실에 왔더니 완전 과간이었대요. 집은 완전 쓰레기장처럼 너불러져 있고 그 여자는 방 안에서 일하고 있다가 사람이 썩으면 부패가 되면서 떨어지잖아요. 몸의 중력 때문에. 그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근처에 한 10마리는 돼 보이는 고양이가 다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도 굶어서 죽은 거죠. 자기를 케어주는 사람도 주인도 죽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좀 안 좋네 하면서 다 정리하고 혹시나 뒤가 안 좋을까봐 다 청소를 하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쪽에서 세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차고 매물이라도 싸게 온다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 한 달도 안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이해는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왔는데 그 여자친구네 애가 그 아래쪽에서 고양이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털이 나는 여자애는 그 여자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관리자가 찝찝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영미사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불렀고 리모델링을 할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내가 다른 뭐 조치를 안 취했다고 그러면서 일본에 또 유명한 영미사님이 불렀는데 먼저 그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대요.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야 했더니 창장을 보더니 아니다. 여기 집은 아니고 그 여자가 올라갔던 그 집으로 가자. 그 고양이가 죽었다 뭐 여자가 죽었던 그 집으로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네. 그 영매사분이 남자셨대요. 남자분이 거기 다 이렇게 방을 들러보니까 코를 이렇게 막으면서 여기 분명히 청소했다고 했자니까 네 청소했는데요. 이제 거기 그 사건이 몇 년 지났으니까 별로 뭐 흔적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영매사분이 거실 한가운데 서가지고 계속 코를 막고 있더래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하면서 그 바닥에 있는 장판 있잖아요. 장판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아니 그거를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은 다 청소했다고 했는데 뭔가 남아있나 해서 걱정되는 얼굴로 왜 그거 뜯냐고 하니까 일단 뜯어보시자고 뜯었는데 예. 그 시멘트가 발라졌을 거 아니에요. 시멘트가 완전 시커멓더래요. 완전 시커매가지고 착착 만져보는데 시멘트가 물에 젖은 것 마냥 묻어있는데 축축하더래요. 물기가 네.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영매사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랑 그 여자친구랑 토리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다 잠깐 나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나갈게요 나가실게요 이러면서 나갔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영매사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관리자랑 거기 있던 사람들이랑 토리랑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거기에서 영부를 외우면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여자애가 계속 여기 주민들한테 계속 타박을 받았고 그리고 고양이들도 굶어서 죽었잖아요. 고양이가 또 명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많은 고양이들이 영혼이 하나씩 모여서 그 한으로 그 여자의 영이랑 그 고양이들의 영이랑 합쳐서 하나의 한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죽었던 그 귀신이 그 여자친구를 보기에는 쟤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있는 층이 아니라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여자친구의 집까지 그 한이 이어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게 그 연영이 갔던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다가 일명 뭐 천도제라고 하죠. 그 영을 달래가지고 일을 하고 보내자고 해서 결국은 관리자도 똑바로 그 관리를 못한 거니까 돈을 좀 내고 해서 천도제를 하면서 이제 하늘에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행히 그 여자친구는 별일 없었는데 그런 일 있고 나가지고 나 그래도 여기는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결국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중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더 모았던 돈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얘네들도 영물이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꼭 사고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층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끝입니다. 이야.
오늘 또 귤야옹님께서 닉네임과 같이 네, 닉네임도 귤야옹인데 오늘 이야기 전달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네. 또 이런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귤령님께서 오늘 전달해주신 일본에 관련된 아주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지금 일본에서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섬뜩한 이야기들 해외에서 겪는 분들 계실 텐데,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커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돌비님. 네,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커버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태국의 이야기인데, 오늘 태국 시리즈 중에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태국 3편인데, 간단하게 뭐 아실 내용은 없고, 제가 얘기를 듣게 된 경위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링링이란 친구가 몇 가지 얘기를 꽤나 들려줘서 제가 그걸 몰아서 지금 얘기 드리는 중이고, 그게 세 번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또 정해봤는데, 파타야 호텔의 투숙객,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그 링링이가 교환학생 오기 전에 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링링은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파타야라는 지역에서 그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주 놀러 가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도 친구들과 함께 파타야에 놀러 갔을 때 되게 아주 평범한 호텔에서 벌어졌던 일이래요. 그래서 그날 놀러 간 날 링링은 친구 2명과 함께 총 3명이죠. 파타야로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갔어요. 묵었던 호텔은 아주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정말 특별할 거 없는 보통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그런 중저가에 형성된 그런 숙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링 일행은 방을 2개를 잡았대요. 그래서 링링이는 혼자 자기로 하고 다른 2 친구는 같이 이제 방을 쓰기로 했대요.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일단 정말 평범한 여행의 시작이었죠. 첫째 날 그 낮에는 바닷가에서 놀고 뭐 맛집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하면서 뭐 신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 방으로 흩어졌죠. 근데 링링은 혼자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잠자리 누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뭐 놀아서 그런지 뭔지 피곤해가지고 금방 잠이 들었대요, 쉽게. 그렇게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새벽 2시쯤이었다고 기억한대요. 갑자기 그 링링 방에 호텔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전화가 오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뭐 급히 연락을 청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굳이 따져보면 방을 착각해서 잘못 걸었을 때 뭐 그럴 때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링링은 그 전화벨 소리에 깜짝을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 받고 뭐 여보세요라고 말했겠죠,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수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링이가 여보세요 하고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침묵만 이어졌고, 그러니까 좀 슬슬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링링이가 결국 그냥 먼저 전화를 끊었대요. 뭐야? 그러고 다시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또 피곤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잠에 좀 빠져들 때쯤에 이번에는 전화는 아니고 방문 밖에 복도에서 작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뭐 이렇게 왔겠죠? 링링이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친구들이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워낙 평소에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밤에 장난치는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링링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면서 문을 열기 전에 자기도 장난스럽게 말했대요. 예를 들어서 야 니들 장난 그만 쳐, 뭐 나 피곤해 뭐 이러면서 이제 장난치는 거 안다는 듯이. 근데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링링은 문에 붙어있는 구멍, 왜 그 호텔 방문마다 복도 보는 그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얘들이 장난치고 잽싸게 도망갔나? 뭐 그러면서 아유 그 자식들 그 웃어 넘기면서 별 생각 없이 침대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2번이나 깼는데 다시 잠을 청하려던 찰나에 전화벨이 또 울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화가 날만해요. 저도 들으면서 3번을 그랬다고 그랬는데 짜증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엔 조금 이상했대요.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희미한 잡음? 그 작은 숨소리처럼 숨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링링이는 소름이 쫙 돋아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링링은 그 프론트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로 번호를 눌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저기 혹시 제 방으로 방금 전화하셨냐고. 그 프론트 직원이 좀 당황한 듯이 그냥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고객님 뭐 도와드릴 문제 있으시냐고. 할 말이 없죠. 링링은. 그럼 전화는 대체 어디서 걸려온 거냐고요? 그래서 링링은 그때 처음으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니까 프론트 직원께서 걱정이 된 이제 링링한테 물어본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 저희가 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링링 괜찮다고 했대요. 일단 뭐 오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이제. 과연 이 전화는 어디서 걸려온 거고 또 복도에서 방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서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프론트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면 누구지? 친구들? 근데 친구들의 성격을 좀 떠올려보면 아무리 얘네가 장난기가 많아도 이런 식으로 불쾌하고 뭐 기분이 나쁠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애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깜짝 놀랐대요. 심장이 쿵 했다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떠올랐다는데 청각적으로 느꼈겠지만 뭐 하여튼 소리가 떠올랐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어가 서툴렀는지. 근데 분명히 복도를 확인했을 때 없었고 그래서 어디서 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머릿속에 떠오른 게 놀래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잠을 포기하고 창문을 열고 공기라도 좀 환기하고 바람 쐬자 이렇게 창문을 열었대요. 시원한 뭐 밤공기라도 마시면 좀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파타야 특유의 그 무슨 바닷가 냄새가 난대요. 습한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방 안으로 그런 냄새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바람 쐬니까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창문에 기대서 멍하니 바깥을 보던 중에 근데 창문에 걸터 앉은 건 아니고 팔 꿈치에 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고 바깥을 보는데 갑자기 링링이 시선 맞은편에 그러니까 마주보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쪽으로 향했대요. 근데 그때 링링이가 묵었던 방이 그 호텔 4층이었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링링이가 묵었던 방보다는 조금은 낡은 좀 오래된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근데 호텔이 마치 폐업한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불도 안 켜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오래된 건물이다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앞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그 호텔의 그 을지년스러운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창문이 좀 하나가 미묘하게 눈에 띈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시야각으로 보면 4층이었으니까 맞은편 건물 4층이었는데 그쪽엔 창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는데 왜 거기가 눈에 띄었냐. 불이 다 꺼졌는데 거기만 불빛이 좀 있었대요. 뭐 환한 형광등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링링이는 처음에 그것이 창문이니까 빛 반사 그런 거 뭐 별거 아닌 거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계속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왜 이상한 느낌이 들었냐면 그 창문 안에서 그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사람 같은 게 서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 착각에 가까웠겠지만 그래서 눈을 좀 찡그려서 자세히 봤더니 와 이거 맞냐 이거 싫어하냐 이런 느낌으로 창문 안에서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주보고. 그래서 희미한 조명이랑 약한 불빛이니까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나 뭐 남잔지 여잔지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링링이랑 똑같이 서 있고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뚫어지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그래서 커튼을 바로 쳤대요 그냥. 그리고 확 그냥 침대로 몸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아까 사건도 있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방으로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곧바로 링링 방으로 왔고 링링이는 자신이 겪은 일을 친구들한테 전부 털어놨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냥 뭐 링링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절대 장난 안 쳤다고 그러니까 잠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흔한 소리를 하면서 넘겼는데 링링이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커튼 친 걸 다시 걷고 맞은편 호텔을 다시 봤는데 우리 흔한 그 클리셰처럼 아무도 없었고 불빛도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유 뭐 잘못 본 거다
괜찮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링링이 눕혀주고, 그래서 한 명은 그냥 자기 방 가서 잔다고 하고 친구 한 명이 걱정되니까 같이 자줬대요. 근데 친구랑 같이 자니까 좀 편해져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잠자리에 누워줬어요. 그래서 모두 잠들고 뭐 다음날이 돼서 재밌게 놀고, 또 이제 호텔은 변하지 않고 다시 묵었는데, 이번에 링링이가 밤이 되니까 잘 놀다가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링링이가 부탁을 해서 야, 우리 돈 아깝긴 하지만 한 방에서 몰려서 자자. 그래서 한 방에서 이번에는 3명이 같이 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슬슬 떠들고 뭐 놀고 하다가 모두가 잠들 때쯤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분명한 게 3명이 동시에 전화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오 막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쳐다봤는데, 링링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들은 거니까 링링이 좀 떨리긴 하지만 수화기를 받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수화기에서 그 희미한 그 숨소리 막 이런 게 아니었고, 분명한 어떤 남자고 목소리는 낮고 거칠거칠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나 어제 봤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링이 너무 놀래가지고 수화기를 떨어뜨렸대요. 친구들도 놀라서 왜 그러냐고 막 당황하고, 그래서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있고 전화기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링링이 말고 친구가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들어가지고 귀에 대봤대요. 근데 뭐 소리 안 나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전화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가만 보니까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3명이 다 겪었고 링링이 앞에 겪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떡할까 다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프론트 데스크라도 내려가서 얘기해보자. 이 근처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호텔의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당연히 모두 친구들이랑 링링이 동의하고 급하게 데스크로 내려갔죠. 근데 새벽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나 뭐 하는데 사람은 있었대. 한 명이 계셨대.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급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프론트 직원 반응이 좀 이상했다고 하는 게, 네. 보통이면 직원이시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근데 그 직원이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가지고 그런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회피하려는 듯이 대답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분명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맞는데 뭐 이건 귀신도 아니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링링이가 그 직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강하게 항의를 했대요.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이 호텔 안전한 거 맞냐고, 컴플레인 공식으로 넣겠다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막 추궁을 하니까 직원은 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 쉬면서 잠시만 고객님들 함께 좀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론트가 아닌 약간 그 직원 휴게소 입구 쪽 들어가진 않고 그 쪽문 쪽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긴 게. 고객님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게 사람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처음엔 저희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사람일 수가 없고, 주변에 치안이라던가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분들 불러도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그 맞은편 호텔이요, 폐업한 지 수년 된 호텔이라고. 오. 근데 그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예. 그 투숙객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사고인지 스스로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건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모습을 봤다는 신고가 많아서 문을 닫게 된 거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호텔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와, 소름이 쫙 끼쳤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호텔을 가본 적도 있다. 빈 건물인데 분명 뭐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일 수가 없는 게,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뭐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런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함구해 주실 수 있겠냐, 피해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일단 알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 호텔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체크아웃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묵은 이틀치만 해주시고 다른 숙소로 옮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링링이랑 친구들은 그날 새벽에 바로 짐 싸서 택시 타고 다른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와, 그래서 짐을 다시 풀고 딴 호텔 들어가니까 긴장이 풀렸대요. 완전 안전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안전하다 그러면서 저희 진짜 이상하다고, 별일이 다 있다,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놓였다고 숙덕거리고 있는데, 이제 링링이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짧고 간단하게 그냥 아직 같이 있는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분명 저 호텔에선 귀신 같다고 했는데 이 번호도 모르는 이건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링링이가 이제 이건 단순한 장난 전화나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진짜 귀신이거나 무슨 뭐 이상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느꼈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보니까 약간 심장이 좀 빠르게 뛰기 시작한 게, 다시 읽어보니까 같이 있다 하는데
그 연관된 장소도 떠났는데 계속 이런 게 핸드폰으로 온다는 거는 장소를 초월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든 따라올 것 같다는 그 어떤 귀신인지 사람인지 뭔지 모를 것에 의지가 느껴져서 그러고 막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봤는지 친구들이 링님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친구들 보여줬대요. 와, 친구들도 문자 보고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침묵이 이어지다가 친구 한 명이 이거 장난 아니잖아.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링링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 시참 때 무슨 소개로 찾아갔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무속인 분이 계셨다는데 제가 그분을 이 사건에서 먼저 만났는지 그때 만났는지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일인인 건 맞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무당이라는 것을 랑송이라고 부르는데 지난주에 그 시참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랑종이라고 말씀 주셨죠. 네. 맞죠.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이라고. 그 랑송분이 링링 집안의 중요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던 분인데 그래서 그 링링은 그 친구들에게 그 랑송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분 찾아가자고 제안을 했대요. 친구들도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흔쾌히 동의를 하죠. 그래서 파타야고 뭐고 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링링과 친구들은 랑송분이 계신 어떤 사원 같은 곳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소박한 곳인데 사원인가 싶기도 한데 기분 탓인지 좀 엄숙한 기운도 돌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분 보니까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자마자 이분이 뭐 영적인 그게 있으신지 심각하게 표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례적으로 설명을 안 들어도 뭐 기운으로 느껴지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랑송분께서는 그 링링이랑 친구들까지 같이 그 작은 방으로 안내를 하고 간단한 의식을 준비했대요. 뭐 향을 피우고 뭐 무슨 불상을 놓고 주문을 외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전에 들은 파트인데 그 주문 이름이 아잔이라고 했대요. 그게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종의 기도문 이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잔이라는 것을 주문을 하셨다는데 그 아잔 주문을 외우는 그 랑송분의 목소리가 막 고조가 되고 높아지는데 좀 차가운 한기를 느꼈대요. 그 한기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보이진 않는데 마치 누가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 무게감. 손으로 어깨 털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고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랑송분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걸 따라오냐고.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했대요. 근데 이거는 링링이 기준에서는 본인한테만 아까 전에 그 머릿속에서 울리는 노크 소리처럼 소리긴 한데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어떤 이번엔 여자 목소리 같은데 혼자 두고 가지 말았어야지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려 봤죠, 링링은. 그 호텔 창문 건너로 봤던 창가에 있던 그 사람 같은 형상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뭔가 귀신인가? 근데 자기는 이 여자랑 관계도 없었고 호텔에 간 것도 처음이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는 찰나에 랑송분께서는 계속 주문을 외우시면서 강하게 싸우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러니까 마침내 그 랑송분께서 주문을 끝내면서 단호히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 네가 찾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고 네 업을 풀어줄 테니까 떠나라고. 아니 희한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에 늘려졌던 무게감 있는 어떤 얹어진 느낌이 녹아 사라지듯이 어깨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듯이 약간 그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한계도 없어지고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다독여주고 친구들이 랑송분께서도 좀 기다리셨다가 조용히 말씀 주시기를 이제 그 존재가 네 얘기를 쭉 들어보고 취합해서 저 존재 얘기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호텔 망했다는 데서 사고로 죽었다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자다. 근데 그 사고가 아니고 그 남자친구랑 어떤 다툼 같은 게 있었는데 혼자 호텔에 남겨져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자기의 그 헤어진 연인을 기다리면서 방에 머물면서 밖을 바라보고 뭐 그렇게 하던 중간에 우연히 서로 눈이 마주쳐서 혼동한 것 같다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왜 내가 여잔데 나를 택했지? 알 순 없었지만 그 상태에선 더 알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랑송분께서는 태국도 부적이 있나 봐요. 뭐 스타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뭘 써주시면서 건네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니라고 안전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영가라고 할까요? 그 영가는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의 한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이 부적 들고 다니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말씀을 주셨대요. 그날 이후로 링링과 친구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잊지 못할 얘기니까 저한테 전해준 건데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기까지 쭉 짧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아까 전에를 돌이켜보면 처음에 전화 목소리에서 낮고 걸걸한 무슨 남자 같은 목소리라고 했거든요.
분명 남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악되고 달라붙은 것 같은 존재는 여자라는 거죠. 요건 제가 항상 사연 들으면서 개연성에서 이상한 걸 물어보는 편인데 이거는 물어봤더니 이 부분은 링링이가 랑송님을 통해서도 자신의 추측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어서 다른 증상들은 다 여자인데 전화 목소리만 남자였다는 거는 이 얘기에서 랑송님이 파악하고 링링이 파악한 것 외에 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제가 듣고 정리한 내용 딱 여기까지라서 뭐 추측이나 지어내거나 할 수는 없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짧았지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5개 수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으로 들려드릴 얘기도 몇 개 있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아니 태국 사람들은 이게 뭐 너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태국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태국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감? 영감 이런 게 있냐? 나야 이제 시들모 할 게 많아서 좋은데 신기하다 그랬더니 덧붙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자기가 태국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본인이 영적인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이상한 느낌이나 기운들을 본인이 종종 느낀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링링이 어머니께서도 걔가 어릴 때부터 종종 이상한 거 본다고 그런 걸 알고 계셔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전에 얘기도 나왔던 그 랑송분께 데리고 가서 무슨 의식 같은 거? 무슨 플립 같은 거 치는 거라고 그랬나? 뭐 이상한 뭘 했대요. 그러면서 고민하듯이 말을 하는데 지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태국 사람들이 다 영감이 좋은 건 아니고 아마 그 호텔에서 떠난 여자분 그분이 영적인 기운 같은 거를 본인 걸 알아차리고 접근한 것 같다. 랑송님도 말씀 비슷하셨다. 영혼들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강하게 끌린다고 말씀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본인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막 엄청난 차별화된 재능이나 축복이 아니라 이 친구는 오히려 불행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호. 이런 사건도 자기가 아니었으면 뭐 일반인이면 겪지 않았을 거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앞으로 사연이 더 있냐? 혹시 우리 학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유학 와서 겪은 한국 얘기도 있냐 그랬는데 신기하게 한국에선 또 그런 걸 전혀 느끼거나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것도 일말의 신기하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태국이 참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사연 하나 들고 와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이야, 우리 커버님은 그냥 시원시원해요. 예, 그냥 시원시원하시고 깔끔하시고 뭔가 아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커버님. 아이고 과찬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태국의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의 이야기 아마 옴니버스 형태의 느낌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아이고, 돌비님. 아이고, 이렇게 숨이 차세요. 아이고, 너무 설레가지고, 호흡 좀 들켰나봐요. 지금 복식호흡으로 가다듬고 있었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커버님, 그래도 호흡은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한들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커버의 호흡으로, 네, 1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커버의 1형, 네, 잘 연마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일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옴니버스 얘기가 사실은 오늘 태국 얘기 계속 말씀드리라고 했었는데 그쵸. 그거 오늘 4번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젯밤에 지인이 오호. 갑자기 이제 짧은 몇 가지 귀신 목격담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얘기로 하긴 좀 분량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하고 태국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키리스입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인 얘기, 귀신 목격한 얘기 그거 하나 들려드릴 건데 지인은 지금은 음악 공부하고 전공해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렸을 적에 몇 가지 목격한 거랑 성인 돼서 목격한 게 있는데 어렸을 적에 보통 초등학생 정도였대요. 그때 엄마들 모임이 있었다는데 학부모들끼리 모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모임을 따라가게 돼서 그 모임에서 뭘 했냐 하니까 스키장을 매년 갔대요, 겨울에. 네. 그 모임이 아직도 만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스키장을 갔을 때 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스키 타고 뭐 이러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은 잠을 자러 갔는데 그게 산 꼭대기에 통나무 산장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산장에서 다들 잠을 청하고 다음날 스키를 탈 건데 그 주인공 친구가 친구 이름을 뭐 잔이? 뭐 이렇게 할게요. 잔이? 네, 잔이라는 친구가 자려고 누워서 창밖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날도 밝고 그래가지고 달이 떠 있었대요. 근데 그 달이 우리 시적 표현으로 왜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그란 다리 큰 높은 나무에 나뭇가지 끝에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예쁘다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다리 2개인 거예요. 나뭇가지 위에 다리 하나 있고 밑에도 다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렇게 어두침침해서 눈을 실눈 뜨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다리 2개가 아니고 다리 하나 있고 나뭇가지 밑에는 실제로 시적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동그란 머리 하나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머리? 머리?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쳐다봤더니 어떤 칼 단발의 아름다운 여자가 되게 예뻤대요. 비유적으로 그냥 누구 닮았다가 아니고 진짜 연예인 같은 여자가 무표정으로 얼굴만 덩그라니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기준으로 위에는 다리 달려 있고 밑에는 여자 머리가 달려 있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눈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똑바로 봤대요. 밑에 내가 그림자를 잘못 본 건가? 아니래요. 진짜 머리였대요. 그래서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내가 헛것인가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도 보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너 보이냐고. 그래서 보였다고. 이게 2사람이 동시에 목격해가지고 이거는 헛것이 아닌 것 같은 거고 어떤 머리 같은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닥도 진짜 온돌이라서 뜨거웠대요 그때. 근데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땀을 줄줄 흘리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떠있고 아침이었대요. 그러면 거기 확인해 봤냐? 머리가 계속 있더냐? 결말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쪽을 끝까지 못 봤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창밖을 못 보고 도망 나왔다. 이런 짧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친구가 귀족이라서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안이나 뭐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귀신을 많이 본 건 아닌데 정말 가끔 기운을 느끼거나 아까 전처럼 기괴한 현상을 잠깐 본 정도라서 영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가 됐는데 음악했다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대요. 노래를 하는 친구인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연습실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어떤 알게 돼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거기 피아노 학원 영업이 끝나면 거기를 빌려서 연습하는 그런 거였대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이 어떤 상가 안에 있는 학원이었대요. 무슨 슈퍼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 상가가 몇 시 이후에는 문을 닫잖아요. 보통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상가가 문을 닫고 그때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데 다만 이제 피아노 학원 쪽에는 쪽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더라도 그 사이로 다녀가지고 우리 잔이는 연습을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노래 연습하고 피아노 반주 맞춰서 연습을 하고 문을 잠그려고 전체 피아노 방들을 점검을 했대요. 방 하나에 피아노가 한 대씩 있었다는데 그래서 방을 하나씩 둘러보고 지나가던 과정에서 어느 방 하나에 남자 형태의 그림자 하나가 이제 문지방을 밟고 기대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코앞에 있는 방이 아니었고 다음 방 이렇게 확인하려는데 저 멀리 방에서요. 근데 그게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림자가 생길 구간이 아니래요. 등이 켜져 있어서 그 빛 반사돼서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구간도 아니었는데 어떤 볼록한 형체의 그림자 같은 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림자가 아닐 거다 생각을 해서 좀 가까이 가봤는데 그 그림자가 팔짱을 낀 느낌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문 잠그는 것도 있고 막 후닥닥 신발 신은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대요. 근데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았겠다. 그게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랑 얼마나 자기가 같이 단둘이 그 공간에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 무서운 경험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마지막 얘기인데 공부를 했었나 친구랑 노래 썼나 해가지고 새벽 2시인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근데 걔네 집이 꼭대기 12층이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는데 딱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 당연히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창문 밖에서 우리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그 에코 섞인 울리는 소리처럼 그런 마이크에 통해서 앰프로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만약에 베란다 유리창이 있다 그러면 통창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 바로 앞에서 막 들리는 듯이 그런 그게 가까운 데서 소리가 막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울리면서.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떠드냐고 새벽인데 하면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손으로 무릉덩이를 만들죠. 그래서 얼굴에 탁 하려는 순간에 잠깐 멈췄대요. 몸이 막 많은 그 유명한 괴담들처럼 우리 집 12층인데 유리창 밖에 바로 붙어서 저런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들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게 진짜 사람이 내는 소리일 일리도 없거니와 저 정도 소리면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뭐지 하고 보니까 창문 밖에 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 건 형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귀신을 좀 자주 보던 때여서 티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세수하고 그쪽을 곁눈질로 보면서 할 거 하고 들어가서 자다 이런 얘기인데 친구가 귀신을 보지만
저는 이렇게 자주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인데요. 진짜 보고 싶지 않고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아니 난 진짜 있어도 알고 싶지 않고 예. 그래서 막 길도 쎄하면 일부러 돌아가서 가고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이렇게 목격을 3차례 이상 했던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그럼 뭐 모아서 제보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뭐 짧기도 하고 네. 말할 말주변도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돌비님 팬인데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급하게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너무 또 감사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태국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태국 얘기 제가 5개 있다고 했는데 벌써 4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동안 좀 귀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태국에서 이번에는 좀 현실 공포 쪽인 것 같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배경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알게 된 태국 친구 교환학생 한 명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가명으로 링링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친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해준 거를 각자 독립적인 이야기로 들려준 게 4번째 시간입니다. 링링이 여름방학 맞아서 고향인 태국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 이번에 태국에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다. 그래서 좀 해주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본인 겪은 얘기는 아니고 링링이가 태국에 있는 친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라고 해요. 이름은 가명으로 알려줬는데 태국 이름을 잘 몰라서 들어봤더니 뭐 솜차이라고 가명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 솜차이라는 언니는 나이가 30 정도 됐고 혼자서 여행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쯤이었다고 해요. 여름에 솜차이 언니가 혼자 치앙마이라는 곳이 있대요. 지역이. 그래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는 처음에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통 여행을 계획할 때도 미리 예약하지 않고 현지에서 발길 닿는 대로 편한 대로 뭐 자겠다 그런 자유로운 느낌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거였죠. 또 언니가 치앙마이 도착해서 저녁 때쯤 어디서 묵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작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소는 치앙마이가 구시가지랑 뭐 신시가지 이런 거 있다는데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외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는 크기도 작고 꽤나 연식이 오래된 건물 같았대요. 근데 여행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뭔가 그런 허름한 곳에서 묵어보는 로망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언니가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묵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되게 막 친절하게 맞아줬다고 해요. 좀 근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웃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묻고 혼자 여행 온 거냐고 계속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뭐 그냥 되게 친절한 주인이구나 싶었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값이 엄청 저렴한 게 결정하는데 한 몫을 해서 거기서 묵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방 자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대요. 작긴 한데 침대도 깔끔했고 창문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가격 대비로 따지면 엄청 훌륭한 수준이었대요. 아무튼 그 솜차이 언니가 그렇게 방에 짐을 풀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문을 열었더니 그 친절하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서 계셨어요. 주인이 언니한테 이르기를 여기 묵는 손님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무슨 현지 체험 투어? 뭐 그런 거였대요. 근데 이 투어가 일반적인 우리가 관광 투어 같은 게 아니고 진짜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장도 가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마을도 구경하고 하는 진짜 리얼 현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솜차이 언니가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죠. 저도 그런 체험 좋아하는데 혹시 그 비용은 얼마 지불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돈을 받고 그렇진 않는다. 그냥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끼리 친해지라고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렇게요. 공짜니까 또 마음이 가죠. 그리고 그때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던 다른 외국인이라든가 뭐 같은 나라 투숙객들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뭐 안전상에서도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고 혼자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친구 사귈 수 있으니까 뭐 좋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흔쾌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언니가 현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쯤에 숙소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출발할 거니까 편하게 나오시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다음날 아침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날 밤은 뭐 무난하게 뭐 또 누가 오는 것도 없이 보냈다고 해요. 별일 없이.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긴 있었대요. 밤중에 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잠이 안 들고 계속 얕은 잠을 잔 느낌이었대요. 뭔가 불편한 느낌? 근데 뭐 여행 첫날이니까 뭐 잠자리도 바뀌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신경은 딱히 쓰이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그렇게 불편한 약간 기운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였대요. 다음날 아침에 솜차이 언니가 약속 시간이 9시였으니까 그 9시쯤에 숙소 앞에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미 몇몇 외국인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보니까 유럽에서 온 남자가 2명 있었고 중국에서 온 여학생이 1명, 대학생 같은 사람이. 그래서 9시쯤에 숙소 앞에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몇몇 외국인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고 보니까 유럽에서 온 남자 2명, 중국에서 온 대학생 1명, 그리고 일본에서 온 커플 이렇게 총 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다들 뭐 좀 들떠있는 느낌이었고 막 그런 설레는 분위기 이런 게 있었대요.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뭐 다들 화기애애하게 뭐 어디서 왔냐, 뭐 어떻게 여기 찾았냐 가벼운 스몰 토크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고 좀 분위기가 우연히 만난 사람끼리 친해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니까 그 친절하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자기 차를 끌고 그 앞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차는 이랬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추측하건대 봉고차라든가 스타렉스 같은 그런 큰 차,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차를 가져와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뭐 별 생각 없이 탔죠. 차 타니까 주인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을 줬대요. 첫 번째 목적지는 치앙마이 근교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고 거기서 현지 가정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고 오후에는 주변에 좋은 숲을 산책하고 작은 폭포가 있다는데 그 폭포를 볼 거라고 했대요. 순차의 언니랑 다른 손님들은 좀 평범하기도 하지만 너무 좋고 재밌어 보이는 일정이라서 만족하면서 출발했죠. 근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첫 번째로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대요. 마을이라는 게 너무 한적한 거예요. 한적해도 주변에 뭐 관광객은 켜녕 현재 주민들도 뜨문뜨문 거의 보이지가 않았고 약간 그러니까 마을이라기보기엔 약간 오히려 좀 버려진 폐촌 같은 느낌? 그래서 작은 낡은 집들이 몇 채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투어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차를 세우면서 주인이 내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현지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부터 좀 찝찝한 거죠 언니는.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내리고 해서 일단 같이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현지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또 주인분처럼 되게 활짝 웃으면서 친절한데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고 우리말로 치면 억텐, 약간 억지스럽게 텐션 올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래도 손님들도 느꼈는지 좀 눈치를 보면서도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대로 즐겁게 좋게 하자면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했대요. 처음엔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는데 재료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뭔가 다 좀 상한 건 아닌데 약간 좀 쉰 느낌? 요리 알려준 사람들도 손님들 외국인들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 현지어로 약간 사투리 같은 거라는데 자기들끼리 서건서건 조그맣게 말하면서 자꾸 웃더래요. 되게 기분 나빴대요. 되게 불쾌하게끔. 그래서 어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조금씩 먹었는데 언니는 뭐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지 거의 먹지를 못했고 다른 손님들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있더랍니다. 분위기가 점점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주인이 그걸 느꼈는지 서둘러서 그냥 다음 프로그램 하자 이렇게 안내했대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이 산책이라고 했었는데 좀 한참을 걸어서 도착을 해서 주변을 보니까 나무도 좀 애매하게 있고 숲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좀 풀밭 정도였대요. 근데 그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아까 일행 중에 일본인 커플분 중에 여자분이 심하게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다고 해요. 다들 당황을 하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당황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보니까 중국인 그 여학생? 그 사람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좀 불편하다고 말하더래요.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뭐 현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2명이나 그러니까 언니가 좀 불안감이 커졌죠. 근데 좀 기묘하게 느꼈던 게 주인이랑 현지인 가이드 그 현지인들의 반응이었대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다들 좀 걱정하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허둥지둥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다고 괜찮다 하면서 묘한 눈빛으로 좀 사람들을 쳐다봤대요. 언니가 여기서 직감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근데 이미 숲속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이라 어쩔 수도 없고 혼자 패닉에 빠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일본인 여자분이 주저앉고 중국인 여자분도 힘들어하는데 주인이 뭔가를 잠깐 기다리라는 듯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그러더니 언니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차로 돌아가 계시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차에서 좀 계시라고. 투어 멈춰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가지고 아무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눈치를 채니까. 왜냐면 지금 아픈 사람을 놔두고 자기들만 차에 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언니는 특히 거기서도 불안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좀 친절하던 사람인데 단호하게 괜찮다고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에 가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투가 딱 봐도 이거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졌대요. 그 순식간에 분위기 싸늘해지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유럽인 그 두 명이 먼저 차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언니도 어떡할까 하다가 마지못해 그 사람들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걸어가면서 힐끔힐끔 뒤를 보니까 현지인들이 조치를 취해주긴 하더라고요. 막 뭐 몸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네. 뭐 전화하는 신용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상한 걸 얼핏 봤는데 무슨 약을 처방해주는 것 같은데 무슨 이상한 액체를 마시게 하고 있더래요. 그때 소름이 그냥 팍 팔부터 오르면서 야 이거 투어 아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뭐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자 홀몸으로 일단 차로 도망가자. 그래서 차까지 거의 다 왔는데 차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차 옆에 현지 한 명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자기들한테 다가오더랍니다. 그 사람은 또 아까 그 음식 만들기 했던 사람들의 미소처럼 어색하게 미소를 띠면서 이제 차에 타시면 된다고. 아이고 저기서 좀 많이 힘드셨죠? 뭐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속으로 나는 이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이상해서 온 거기도 한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했지만 일단 말을 삼키고 일단 차에 탔대요. 왜냐면 우리는 다수고 저 사람 한 명이니까. 근데 차에 타니까 유럽인 남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기색으로 조용하게 뭐 영어로 말했겠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속삭이면서 말을 건넸대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은 똑같은 생각으로 직감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라서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했는데 뭐 신고는 안 했나 봐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일본인 커플 중에 여자가 아팠었잖아요. 근데 남자만 혼자 차로 돌아왔대요. 근데 혼자 와서는 별말도 없고 표정도 굉장히 멍한 채로 뒷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걱정돼가지고 그 여자친구분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남자가 거의 무표정으로 괜찮아요? 뭐 쉬고 있어요. 이러면서 되게 평온한 듯이 무표정으로 그 한마디만 하고 말을 안 했대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느낌이. 좀 이따 보니까 그 중국인 그 여자 학생도 현지인 가이드랑 같이 천천히 부축받아서 걸어왔대요. 그런데 언니가 그 여자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대요. 처음에 만났을 때랑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눈빛이 아까 그 현지인들한테 느꼈던 이상한 그 눈빛, 그 텅 빈 눈빛이었고 마치 얘네들이 무슨 끌먹었나? 이런 의심이 들만하게끔 하는 단서들이 보이게 취한 사람처럼 몸이 좀 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괜찮으세요? 말을 걸었는데 중국인 그 여자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차에 올라타서 거의 처럼 뒷좌석에서 피곤한 듯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인젠 위험하다 느꼈대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주인이 다시 밝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차에 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들 피곤하시기도 한가 보네요.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숙소 돌아갈 거라고. 좀 괜찮아질 거다.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언니는 속으로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은 거의 정적이었고 다들 입을 다물고 눈치만 보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언니가 본 거예요. 유럽인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갑자기 나 여기서 세워달라고. 저 여기서 내리겠다고 좀 강한 어조로 말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침착한 표정으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참으라고 하면서 차를 안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랑 주인이 목소리가 높여가면서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다가 결국 숙소 앞에 왔대요. 그러니까 차가 서자마자 유럽인 두 명은 거의 뛰어내리듯이 막 나와서 들어갔대요. 언니도 숙소로 들어갔고 보니까 뭐 납치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차에 남아있던 일본인 남자랑 중국인 여자는 거의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숙소로 들어왔는데 숙소 직원들이 그 두 명을 방으로 데려가면서 뭔가 지들끼리 속삭이더래요. 그걸 보니까 언니가 오늘 숙소에서 자면 뭔 일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밤이 됐어요. 짐을 싸서 조용히 나왔는데 다행히 누굴 마주치는 건 없었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대요. 그래서 언니는 그날 밤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큰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운 좋게 방 구했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확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거의 밤을 자는 둥 마는 둥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네. 해가 뜨니까 언니는 일단 마음이 좀 진정이 됐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좀 연락을 했대요. 거기 현지 친구인데 꽤 오래 살았던 태국인이겠죠? 그 친구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인 여자 한 명 아예 차 타서 오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치앙마이 지역에서 몇 번 비슷한 소문을 좀 들은 적이 있대요.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게 근데 카더라처럼 약간 괴담 같은 소문인데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이상한 범죄 조직들이 판을 쳤다. 근데 이게 좀 아다리가 맞는 게 투어 업체인 것처럼 접근해서 안심시키고 그 예상한 게 맞았어요. 그 이상한 데로 데려가서 물 같은 걸 몰래 섞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몸 안에 있는 걸 뭐 꺼내간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황당하긴 한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귀중품을 훔치거나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게 좀 멍하게 해서 그게 좀 어떻게 증거가 안 잡히려고 한 건지
하여튼 그런 식의 범죄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얘기 듣고 오싹하죠. 사실 어제 그 일본인 그 안 돌아온 여자랑 중국인 여자 갑자기 몸이 확 안 좋아진 것도 그 음식 먹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액체를 마시는 걸 본 이유였잖아요. 예. 거기다 숙소 직원들이랑 주고받던 무슨 눈빛 이런 거 생각하니까 다 연결이 되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쨌건 언니는 자신은 도망쳤으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같이 투어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다시 갈 용기는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대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별다른 리뷰나 정보는 없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대로 치앙마이 지역에서 대신 그 외국인을 노린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 뭐 이런 소소한 뉴스가 뜨더래요. 그래서 뉴스 읽으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거기서 잤으면 내가 저 뉴스 주인공 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 언니가 이제 링링이 왔을 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태국 여행이 진짜 아름답고 좋은 거 맞는데 사람 많은 데서 진짜 너무 친절하면 싼 거는 모르겠는데 너무 친절하면 이것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주면서도 커버 너도 태국 여행 가거나 해외에서든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더 물어본 내용이 있어요. 태국에서의 범죄 조직이 아까 무슨 귀중품을 뺏고 뭐 이런다 하는데 좀 얘네들은 어떻대? 그랬더니 태국에서 실제로 그런 외국인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 같은 뭐 그런 이미지 생각했는데 그냥 뭐 태국에서는 마피아 이런 게 아니고 지역 깡패, 조직 폭력배 이 정도로 본다고 해요. 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 조직들이 겉으로는 좀 멀쩡한 회사를 운영들을 한대요. 투어 회사 이번 사건처럼 그런 거나 택시 업체 같은 그런 업체들을 주로 운영하면서 뒷면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 동양 외국인 상대로 범죄가 많다고 하고 소통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로 방콕, 뭐 파타야, 치앙마이 오늘 같은 그런 관객이 몰린 데서 활동하고 관광지에서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현지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이 관광객들이 잘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건데 피해자들이 현지 경찰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신고를 잘 안 받아준대요. 추측입니다만 그 지역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들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나라나 뭐 그런 걸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오늘 태국 네 번째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사람도 무섭고 귀신 쪽 이야기도 있었고 커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뭐 종합선물센터의 그 정점은 돌비님이 계시니까 돌비님이 이제 선물의 종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커버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하나 더 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비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번 이야기는 커버님께서 해주신 옴니버스 형태의 공포 종합 선물 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도 있었고 사람이 무서운 현실 공포 이야기도 있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귀신 플러스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